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미연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수진이 커피를 내리며 부엌을 채우는 향긋한 커피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평화롭게 시작됐다. 야, 오늘 날씨 대박이다. 나가서 산책이나 할래? 미연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수지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며 미소를 지었다. 좋지. 근데 나가기 전에 집안 정리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제 또 택배가 산처럼 쌓였잖아. 미연은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집은 택배센터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둘이 함께 그린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각자 좋아하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다. 서로 다른 시작, 같은 선택. 미연과 수진이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미연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내던 직장인이었고, 수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이나 전통적인 삶의 형태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런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건 우연이었다. 같은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고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히 생활비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간은 두 사람의 정체성과 자유를 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산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 주변에서는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길을 걷고 있잖아. 미연이 말했다.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맞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이 집은 우리가 선택한 삶의 증거니까. 집, 그리고 자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둘이 함께 쓴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이번 달 목표라고 적힌 리스트에는 소소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다. 새로운 식물 들이기, 근처 카페 탐방, 독립영화 보기 같은 내용들이 빼곡했다. 대단한 목표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 그럼 오늘은 산책하면서 새로운 카페 하나 찾아보는 거 어때? 수진이 제안했다.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서 저녁 재료도 좀 사자.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햇살이 더욱 밝아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문을 닫기 전 미연은 다시 한번 집안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단순한 공간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녀들과 그녀들의 선택을 담은 작은 세계였다. 가자. 우리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쓸어.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작은 변화, 큰 의미.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였다. 미연과 수진은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 산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것도 한몫했다. 그곳은 책과 그림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고, 둘은 한동안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어? 오늘 간 카페? 미연이 말했다. 응, 너무 좋았어. 커피도 맛있었고, 사장님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멋졌어. 우리도 이런 공간 하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수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공간이 이미 충분히 특별하잖아.
하지만 가끔씩 이런 작은 변화는 우리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다. 두 사람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서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주변의 따뜻한 공기와 익숙한 동네의 풍경이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집안에서의 소소한 사건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연은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기고 수지는 테이블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최근 인터넷으로 주문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새로운 식물은 아직 이름이 없었다. 이 친구 이름 정했어? 수진이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직. 이름을 붙이는 게 좀 귀찮아서. 미연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근데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로 지어도 돼. 네가 키우는 게 더 많잖아. 그러면 해리 어때? 해가 비출 때마다 잘 자라라고. 해리라. 좋아. 너 정말 별거 아닌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천재적이야. 미연은 웃으며 말했다. 수지는 화분에 해리라는 이름을 적은 작은 팻말을 꽂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둘은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이 이 집의 특별한 점이었다. 소소한 것들도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다. 일상의 균열.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미연과 수지는 평소처럼 소파에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켜고 영화를 보기로 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다. 누구야? 수진이 물었다. 엄마야. 미연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미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에는 언제 한번 올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약간의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냥 잘 지내. 요즘 일이 바빠서 아마 조만간 갈게. 미연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연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지는 그런 미연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부모님은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수지는 미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야.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야. 그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말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묵직한 힘이 있었다. 내일의 계획. 밤이 깊어가며 집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미연과 수진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는 동네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가기로 했고, 다음 달에는 작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세우는 게 너무 좋아.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일 조금씩 특별한 걸 찾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방식인 것 같아. 미연이 말했다. 맞아. 우리의 이야기는 그런 작은 변화들로 채워지고 있잖아.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의 집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그 에너지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선택들과 이야기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특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불편한 시선과 우리의 답.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다. 미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수지는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었지만 둘에게는 약속 아닌 약속이 있었다. 바로 동네 카페에서 작은 플리마켓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진아, 빨리 일어나. 오늘 플리마켓 간다며. 미연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5분만, 정말 5분만 더. 수진의 목소리가 침대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런 소소한 일상마저도 좋아했다. 집안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와 작은 행동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플리마켓에서의 만남, 동네 중심가에 있는 작은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플리마켓은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나누는 공간이었다. 미연과 수지는 서로의 취향에 맞는 물건들을 찾으며 천천히 부스를 둘러보았다. 이 팔찌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수진이 손수 만든 팔찌를 든 채 말했다. 예쁘긴 한데 너도 알잖아. 나는 이런 거 잘 안 하고 다닌다는 거.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미연 씨 아니에요? 미연이 고개를 돌리자 대학 시절 동기였던 은지가 서 있었다. 은지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다.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은지야, 너 여기서 뭐해? 미연도 반가운 듯 인사를 나눴다. 수지는 잠시 뒤로 물러나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나 은지의 시선은 수진에게도 금세 향했다. 여기는 누구야? 같이 사는 룸메이트야? 은지가 물었다. 미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진이라고 해. 같이 살고 있어. 은지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구나. 두 명이 같이 산다고? 좀 독특하네.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미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할 수 있었다. 수진 역시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쳤다. 우리가 선택한 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은지와의 대화를 곱씹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걸으면서 미연의 눈치를 살폈다. 아까 은지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어? 수진이 물었다. 그냥 조금 불편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싫어. 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설명해야 하는 거지?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미연을 바라보았다. 미연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잖아. 미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가끔씩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방식이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행복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둘 다 스스로를 위해 내린 결정이니까. 그게 답이야. 집으로 돌아온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지는 미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사실 은지가 내게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잖아. 미연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둘은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작은 공간, 큰 세상, 잠들기 전 미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빛나는 별들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작은 공간이 단순히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그녀와 수진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였고 그 안에서 그녀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 미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수진이 방에서 나와 말했다. 불 끄고 자야지. 내일 또 바쁜 하루니까. 알았어. 좋은 밤 보내. 수진아, 너도. 그렇게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고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작은 세상을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초대. 아침 햇살이 집 안 가득히 퍼졌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작은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팬케이크 위에 얹을 꿀과 과일을 정리하며 그녀는 살짝 설렜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날이었다. 미연의 어머니가 이 집에 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연아, 빨리 일어나. 너희 어머니 오시잖아.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벌써? 아직 시간이 있지 않아? 미연은 침대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일어났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녀가 사는 집에 오는 건 처음이었고, 특히 수진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준비와 긴장. 미연은 부엌으로 나오며 팬케이크 냄새를 맡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와, 아침부터 이렇게 공들인다고? 우리 집이 호텔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너도 알잖아. 이런 날은 뭔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내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조금 신경 쓰이긴 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나도 그래. 엄마는 항상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걸 응원해 주셨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상상도 못 하셨을 거야. 둘은 부엌에서 작은 한숨을 나누며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았다. 곧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와의 첫 만남. 문을 열자 미연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다. 미연아. 그리고 여기 수진 씨도 있겠네?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집이 참 예쁘네. 깔끔하고 둘이 잘 꾸며놓았구나. 거실로 들어온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둘이 준비한 팬케이크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침도 이렇게 신경 써줬네. 수진 씨가 요리를 잘하나 봐요. 아, 그냥 간단히 준비했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정중히 대답하며 어머니가 앉을 자리를 안내했다. 대화의 시작. 식탁에 둘러앉아 팬케이크를 먹으며 어머니는 여러 가지를 물었다. 둘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 불편한 건 없니? 미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솔직하게 답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랑 살면서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껴요. 서로 도움도 되고 의지도 되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걸 많이들 선택하더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수지는 예상 밖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미연이랑 같이 지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재미있어요.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네가 스스로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수진 씨도 참 좋은 사람 같아. 잘 지내봐. 방문이 남긴 흔적. 어머니가 떠난 후 둘은 거실에 앉아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어머니,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시다. 나는 솔직히 좀 긴장했거든. 수진이 말했다. 응, 엄마가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야.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그게 괜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둘은 조용히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우리 선택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미연이 말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너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써나가는 거니까.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밖은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 온기는 어머니의 이해와 응원, 그리고 둘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 날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둘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택의 갈림길, 따뜻한 오후, 미연과 수지는 집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미연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사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고, 수지는 방 안에서 새 일러스트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둘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런데 미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띄워진 이름은 그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바로 회사 팀장님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미연이 전화를 받자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연 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본사에서 새 프로젝트 팀에 합류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미연 씨를 추천했어요. 서울 본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연은 순간 놀랐다. 본사로 이동한다는 건 더 나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아, 정말 감사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미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고민의 시작. 미연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수진이 작업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수진이 물었다. 회사에서 본사로 가는 기회를 제안했어.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게 서울이야. 우리가 여기서 쌓아온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할지도 몰라. 수지는 잠시 말없이 미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미연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할 말을 신중히 고르고 있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네.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이건 나 혼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널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과거를 떠올리며 그날 저녁 미연은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수진과 함께 이 집에 살기로 결정했던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진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지와 영감을 주었고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서울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솔직한 대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커피를 마시며 수진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사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해.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도전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여기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집은 항상 네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그 말에 미연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수진이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결정의 순간. 며칠 후, 미연은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본사로 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바로 시작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녀와 수진이 함께 만들어온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다. 수진은 그런 미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연아,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믿어. 하지만 잊지 마. 여기에는 항상 내 자리가 있어. 미연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내 말이 없었으면 나 정말 많이 흔들렸을 거야. 새로운 시작, 이어지는 이야기. 미연이 떠나는 날, 집안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짧게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잘 다녀와. 네가 멋진 일을 해낼 거라는 걸 믿어. 수진이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나 없는 동안 이 집 잘 지켜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수진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비워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야기를 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미연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둘의 이야기는 여전히 같은 책 속에 함께 쓰여지고 있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익숙함 속의 공허함. 미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여전히 집안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어 보였다. 특히 거실 소파 옆에 놓인 미연의 노트북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런 기분은 뭐지?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내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미연이 자주 앉던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루틴,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하루. 수지는 혼자만의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거나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간이 다시금 그녀를 감쌌다. 저녁 무렵, 그녀는 그림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멈췄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낯선 거리의 풍경들이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미연이 있으면 이런 날엔 간단히 와인이라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이 그녀에게는 언제나 특별한 공간이었지만 미연 없이 느껴지는 고독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미연에게서 온 전화. 어느 날 저녁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연. 수진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어? 미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연히 잘 지내지. 근데 너는 어때? 서울 생활은 어때? 수지는 일부러 명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연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여긴 바빠. 본사 프로젝트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맞춰가는 것도 조금 힘들어. 그래도 내 덕분에 잘 버티고 있어. 네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미연은 살짝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답게 잘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힘들 땐 언제든 말해. 너랑 나랑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나는 항상 내 편이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고마워, 수진아.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힘이 난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내려갈게. 미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수진은 미연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는 미연이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집에 새로운 변화. 며칠 후 수지는 미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거실에 새로운 식물을 두고 벽에 새로운 그림을 걸었다. 그녀는 이 공간이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애썼다. 이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지만 미연과 함께했던 추억으로 여전히 살아있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미연의 편지. 어느 날 수지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미연. 편지를 열어보니 미연의 익숙한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다. 수진아, 서울은 정말 복잡해. 가끔은 이곳에서 내가 잘 버티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이 편지는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써. 네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멀리 올 수 없었을 거야. 나중에 꼭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때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보자. 사랑을 담아. 미연.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날 밤 수지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녀는 이 공간을 지키며 미연과 나눈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둘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로 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단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수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은 수진과 미연이 각자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다. 다시 만나는 날, 몇 달이 흘렀다. 미연은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진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식을 나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수진과 함께했던 일상이 그리웠다. 수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연은 혼잣말을 하며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갑작스러운 초대. 몇 시간 후 미연의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수진,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잠깐 내려와서 얼굴 좀 보자. 집에 새로운 변화도 많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미연은 답장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다. 미연, 좋아.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대된다. 수진의 초대는 미연에게 기다려온 기회였다. 그녀는 이번 만남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서울에서 유명한 디저트와 수진이 좋아할 만한 작은 그림 액자였다. 다시 돌아온 집. 주말이 되자 미연은 기차를 타고 수진이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지며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문 앞에서 미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연아,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수진아. 미연은 그녀를 꼭 안으며 웃었다. 두 사람은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집 안에 들어서자 미연은 달라진 풍경에 놀랐다. 거실 벽에는 새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식물들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여기 정말 많이 변했네.
네가 이 집을 얼마나 잘 꾸미고 있는지 알겠어. 미연은 감탄하며 말했다. 네가 떠난 뒤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 이 집은 여전히 우리 둘의 공간이지만 네가 없더라도 따뜻한 느낌을 유지하고 싶었거든.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밤이 찾아오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지는 미연이 서울에서 겪은 일들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서울 생활이 정말 힘들긴 했어.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고 나 자신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됐어. 미연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그래도 네가 그곳에서 잘 적응했다니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지 못했지만 네가 잘해낼 거라고 믿었어. 수지는 잔을 들어 미연과 건배를 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서로의 새로운 일상을 나누며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새로운 다짐. 밤이 깊어지고 수진과 미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너랑 나의 공간이야. 네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걸 잊지 마.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이 집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함께할 날들을 위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내일을 위한 준비.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떠나는 순간은 항상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자신들의 우정이 변치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조심히 가. 그리고 또 연락해. 수지는 미연을 배웅하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리고 언제든 서울에 놀러와. 너도 잠깐 바람 쐬는 게 좋을 거야.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미연은 떠나는 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의 삶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어지는 이야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우정과 선택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움이 남긴 자리. 미연이 서울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나고 있었다. 수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항상 미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거실 창문 옆 소파에 앉아 미연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여기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스며 있었다. 새로운 일상. 수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그림 작업에 몰두하며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연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작업을 마치고 나서 작은 편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미연이 보낸 작은 소포가 들어 있었다. 소포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서울의 풍경이 담긴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수진아, 여기 서울은 정말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 속에서도 네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
이 사진들은 내가 좋아하는 서울의 모습이야. 너도 언젠가 여기서 같이 걸을 날이 오겠지? 보고 싶어. 항상 잘 지내고 있어. 미연이. 수지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미연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우연한 만남. 며칠 후, 수지는 동네 서점에서 그림 관련 책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자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옛 친구 지수가 서 있었다. 지수는 놀란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지수가 물었다. 그냥 잘 지내. 그림 작업하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어.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둘은 서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오랜만에 근황을 나누었다. 수지는 지수에게 미연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도 네가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 더 어울려 보는 것도 좋아. 내 이야기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 지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수진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다. 새로운 결심. 그날 밤, 수진은 지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만든 이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어떨까? 미연도 여기에 있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응원했을 텐데. 수지는 다음 날 아침부터 거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그림들을 벽에 걸었다. 그녀는 이 집을 예술가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 공간이 단순히 그녀와 미연의 추억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작은 변화, 큰 시작. 며칠 뒤, 수지는 동네 게시판에 작은 공지를 붙였다. 작은 예술 공간 함께하는 작업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창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그림, 글쓰기, 디자인 등 어떤 형태의 창작이든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수진 드림. 그 공지는 금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녀의 집은 활기와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그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연결의 시작. 수지는 어느 날 작업실의 한쪽에 놓인 작은 식물을 보며 생각했다. 미연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녀는 사진을 찍어 미연에게 보냈다. 수진, 여기 많이 변했어. 너도 보고 싶을 거야. 언제 한번 내려와. 잠시 후, 미연에게 답장이 왔다. 미연, 꼭 갈게. 그리고 우리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네가 시작한 이야기에 나도 한 페이지를 더하고 싶어. 그 답장은 수진에게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집이 그리움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아닌 더 많은 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이어지는 우정. 수진의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서로가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수진과 미연의 우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겠지만 그곳에 담긴 이야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이야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둥으로 남아 있었다. 뜻밖의 기회. 수진이 만든 작은 예술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수지는 그 안에서 활력을 느꼈고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예술가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최근 작업한 작품을 수진의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시각적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진은 흔쾌히 허락했다. 물론이죠.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열려 있어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전시는 작은 지역 행사로 이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수진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지역예술협회에서 수진에게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다. 수진 씨, 이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축제를 함께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이곳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지는 제안을 들으며 마음이 설렜다. 이 공간이 단순히 예술가들의 모임 장소를 넘어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느껴졌다. 미연의 귀환. 같은 시기, 미연은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마음속으로 점점 더 그곳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진이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있네. 나도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미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미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 내려가도 될까? 네가 만든 그 공간을 직접 보고 싶어. 미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럼 언제든지 와. 너 없이 이 공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며칠 후 미연은 짐을 싸고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돌아온 그곳은 그녀에게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다. 함께하는 도전. 미연이 돌아온 첫날 밤, 둘은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수지는 예술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연은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진아, 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너랑 함께라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연이 말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보자. 내 아이디어와 내 공간을 합치면 훨씬 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축제의 주제, 참여할 사람들,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이었다. 첫 발걸음. 며칠 뒤, 두 사람은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축제 준비를 시작했다. 수지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전시를 준비했으며, 미연은 홍보와 기획을 맡았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점점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미연이 물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하지.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 수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축제의 날. 축제 날이 밝았다. 수진의 집과 그 주변은 다양한 예술 작품과 설치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음악, 미술, 글쓰기 등 각종 예술 형태가 어우러지며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미연은 행사장에서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했다. 수지는 무대에서 발표를 하며 이 공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곳은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은 우리의 이야기와 새로운 꿈을 담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은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임을 알았다. 이어지는 길.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수진과 미연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연이 물었다. 사실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네가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게 더 명확해졌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걸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다시금 자신들의 우정과 꿈을 확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또 다른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꿈이 현실이 되다. 축제의 성공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과 미연이 함께 만든 공간은 이제 지역에서 인정받는 창작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역 신문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조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이 모든 변화는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과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정말 몰랐어. 미연은 새로운 작업을 위해 벽에 걸린 캔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뤄냈잖아.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때야. 수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기회. 어느 날, 수진과 미연은 지역예술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협회는 그들의 공간을 더 넓은 지역 축제의 중심지로 확장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싶어 했다. 수진 씨, 이 공간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협회 관계자가 말했다. 수진과 미연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 제안이 자신들이 만든 공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미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협회와의 논의 끝에 그들의 공간은 공식적으로 지역 예술 축제의 메인 장소로 선정되었다. 이는 그들이 만든 공간이 단순한 집을 넘어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이었다. 준비의 나날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더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기 위해 공간을 재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홍보를 강화해야 했다. 하지만 수진과 미연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모든 일을 나눴다. 미연은 홍보와 기획을 맡아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느끼도록 해야 해. 수지는 공간의 디자인과 예술적 구성을 담당했다. 이곳이 단순한 전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해.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했다. 축제의 날, 그리고 성취. 드디어 축제의 날이 다가왔다. 공간은 각종 작품들과 설치물로 가득 찼고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음악 공연, 예술 워크숍, 사진 전시 등이 한데 어우러지며 축제는 활기로 넘쳤다. 미연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그들이 이 공간에서 느끼는 기쁨을 지켜보았다. 한 소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여기서 새로운 예술가들이 태어나고 있구나. 수지는 무대에 올라 축제의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 공간은 우리 모두의 열정과 꿈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한 여러분이
곧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 순간은 수진과 미연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축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축제의 흥분과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둘 다 고요한 행복에 잠겨 있었다. 수진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네가 이 공간을 시작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곳에 다시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미연이 말했다. 아니야, 미연아. 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걸 이뤄낼 수 없었을 거야. 우리는 항상 함께할 때 가장 강해지는 것 같아. 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은 창밖을 보며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수진과 미연이 만든 공간은 이제 단순한 집을 넘어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연결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과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수진과 미연의 우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장을 열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축제가 끝난 후에도 수진과 미연의 공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지역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더 큰 영감을 받고 방문객들은 이 공간이 주는 따뜻함과 창의성에 감탄했다. 하지만 수진과 미연은 이곳에 머무르기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수진아, 우리 이곳을 뛰어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면 어때? 미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다른 지역?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흥미롭긴 해. 하지만 여기를 떠나면 이 공간은 어떻게 하지? 여기서 우리가 이룬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만약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공간을 만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을 거야. 미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이 공간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우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떠날 준비. 결정을 내린 뒤 수진과 미연은 그동안 함께했던 공간을 정리하며 새로운 여정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 공간을 이어받을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한 젊은 예술가를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은수였고 지역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열며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저도 이 공간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잘 알아요. 제가 이곳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은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과 미연은 은수에게 공간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은수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첫 번째 여행, 도심 속 실험. 수진과 미연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도시로 향했다. 이곳은 대도시였지만 지역 사회와 예술이 단절된 느낌이 강한 곳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창의적인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는 우리가 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 미연이 말했다.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곳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야. 수진도 동의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와 서점,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을 찾아가며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공간을 만들기보다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첫 번째 전시회, 몇 달의 준비 끝에 새로운 도시에서 그들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작품 전시를 넘어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대화하는 장이 되었다. 전시회의 주제는 우리의 이야기였다. 미연은 각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수지는 작품의 배치와 공간 연출을 통해 사람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일이 단순한 전시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느껴. 미연이 전시회 마지막 날 말했다. 그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확신이 들어.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집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수진과 미연은 잠시 쉬기 위해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은수가 공간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공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와, 은수가 정말 잘하고 있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곳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정말 기뻐. 수진이 말했다. 그러게,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야. 미연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집에 머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어지는 여정. 수진과 미연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와 지역으로 이동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예술과 사람들을 연결했다. 그들의 여정은 끝이 없는 모험이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그들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예술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간은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공간과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끝없는 연결. 수진과 미연은 새로운 도시에서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자신들의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들고 예술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함께 앉아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연아, 우리가 처음 집에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상상이나 했어? 수지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말했다. 솔직히, 그땐 그냥 우리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더 큰 무언가를 하고 있지.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초청받은 기회. 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민하던 중 한 국제예술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단체는 그들의 작업과 철학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을 국제예술포럼의 연사로 초대했다. 우리가 국제포럼에?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야. 미연은 초대장을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해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기회잖아. 가보자. 수진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무대. 포럼이 열린 장소는 유럽의 한 대도시였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예술가들과 문화 전문가들 앞에서 수진과 미연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무대에 선 두 사람은 긴장되었지만 서로를 보며 자신감을 얻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술과 공간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작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추억, 그리고 꿈이 함께 숨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첫 프로젝트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예술과 연결의 힘을 강조했다. 청중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강연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질문과 칭찬이 이어졌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네요. 한 참석자가 말했다. 새로운 연결. 포럼 이후 두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몇몇 참석자들은 그들에게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 큐레이터가 제안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야. 수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공간들은 이런 더 큰 연결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 미연도 동의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포럼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자신들이 시작한 공간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은수는 여전히 그 공간을 잘 운영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수진 씨, 미연 씨, 저희가 요즘 작은 출판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이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은수가 말했다. 정말 멋지다. 우리가 떠난 동안 이곳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 너무 자랑스러워. 수지는 감탄하며 말했다. 미래를 향한 다짐. 어느 날 저녁, 둘은 거실에 앉아 다가올 계획을 논의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와 가능성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 한 번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이번엔 단순히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을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미연이 말했다. 좋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한다는 거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들은 창밖의 별빛을 보며 자신들의 여정을 돌아봤다. 그 여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끝없는 여정. 수진과 미연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들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연결의 여정이었고 그 여정은 매 순간 새로운 사람들과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그들이 떠난 공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꿈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예술의 이야기를 넘어 삶과 연결,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결론, 연결의 힘. 수진과 미연의 여정은 단순히 공간을 창조하고 예술을 나누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들의 노력은 공간을 채우는 작품들로만 끝나지 않았고 그 안에서 피어난 우정과 연대가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잊지 않았다. 작은 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곳곳에 새로운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연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간단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의 이야기는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다. 결국 수진과 미연이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은 그들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모두가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더 흥미롭고 유용한 콘텐츠를 팔로우하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알림벨을 클릭하여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